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저의 행동은 분명 몰상식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투 해외 주재원의 세계를 쓴 장수영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사용하는 깜빡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하나는 양보해 주세요이고요. 다른 하나는 화내지 마세요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깜빡이를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영상은 제가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깜빡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는 자동차를 늘 보게 됩니다. 이때 뒷차 운전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분 좋게 양보해주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양보하기 싫어서 앞차와의 간격을 바짝 좁히는, 그래서 끼어들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운전자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인가 하면요, 양보를 잘 해주지 않는, 뭐랄까 까칠한 운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10여 년 전 뉴질랜드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2011년 뉴질랜드에 도착한 저는 한국에서 운전할 때처럼 양보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때까지 제가 양보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운전자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운전은 쉬운 편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운전대가 오른쪽에 붙어 있고 차선이 정반대인 것에 적응하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특히 뉴질랜드 운전자들은 거의 모두 양보를 잘하는 그런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면 차들이 없던 공간을 만들어서 차선을 바꿀 수 있게 해줬고,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차들은 무조건 멈춰서서 보행자가 건너가기를 기다려 줬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는 운전자 간에, 그리고 또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늘 미소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인구 밀도가 낮고 교통이 복잡하지 않아서 생긴 여유로운 운전 문화라고 생각되긴 했지만, 서로 먼저 양보하려는 모습은 그 당시의 한국의 운전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뉴질랜드의 운전 문화 속에서 저만 양보를 모르는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주재원이 해외에서 겪는 문화 충격이라는 말로 고상하게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저의 행동은 분명 몰상식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저의 운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들 여유롭게 운전하고 있는데 저만 양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참 딱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나쁜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누군가가 깜빡이를 켜고 내 차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저도 모르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속도를 높이곤 했으니까요. 머리보다 몸이 더 빠르게 반응했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저의 습관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의 1년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저도 양보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운전자들처럼 양보하고 미소 짓는 그런 운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저는 누군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겠다고 하면 늘 양보하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깜빡이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차선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양보해 주세요라는 의사표시로 깜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뉴질랜드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깜빡이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 운전자도 이런 목적으로 깜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깜빡이의 가장 바람직한 사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깜빡이를 사용하게 되면 차선 변경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차의 차선 변경 의도를 알아차린 다른 차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마치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번에는 깜빡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인 깜빡이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공간을 살피다가 기회다 싶으면 깜빡이를 켬과 동시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차의 양보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진행하는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뒷차는 양보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끼어드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운전자들은 왜 깜빡이를 켤까요? 어차피 뒷차의 양보를 구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때의 깜빡이는 양보해 달라는 깜빡이가 아닌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끼어들어 미안합니다. 그러니 화내지 마세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깜빡이는 결과적으로는 양보를 강요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뒷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양보를 강요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운전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때의 깜빡이는 뒷차 입장에서는 분명 기분이 좋아지는 깜빡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깜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게 양보해 주세요라는 의미인 줄 착각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깜빡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깜빡이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운전 문화를 바꾸는 일은 참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실은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리조리 새치기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차에도 양보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더 나은 우리의 운전 문화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면 나부터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안전하고 기분 좋은 운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